과거 CS6 버전에서 CC 버전이 되면서 여러 기능들이 자동화 기능으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포토샵 입문자분들께서 자주 쓰는 기능들의 사용성도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원리나 기능들이 같기 때문에 CC가 없으신 분들은 기존에 사용하셨던 버전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필요성을 가지신 분들은 목표를 세워서 저와 포토샵 실무 콘텐츠에 입문해 보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디자인을 배우고 싶었다거나 해야 할 이유가 있으신 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또 직장에서 디자이너분과 커뮤니케이션 협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 혹은 간단한 수정사항이 있는데 따로 의뢰하기가 애매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무 활용의 목적을 가지고서 저희가 지금부터 포토샵 실무 디자인 과정 진행을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의 기본 개념과 사용성. 포토샵은 그래픽 툴 중에서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툴이고 이미지 편집 기능 또한 가장 강력한 툴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요. 어도베라는 회사가 개발을 했습니다. 이미지 소스를 활용해서 수정하고 편집, 수정, 드로잉하면서 크리에이티브한 결과물을 제작하는 그래픽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인데요. 그래픽 소프트웨어의 두 쌍두마차 중 그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의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드려보면 포토샵은 이미지 합성, 편집, 보정 등을 통해서 크리에이티브한 결과물을 추구한다면 일러스트레이터는 여러 요소, 엘리먼트와 오브젝트들을 직접 드로잉하여 제작하는 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포토샵으로 제작한 결과물입니다. 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제작한 결과물입니다. 포토샵은 여러 이펙트 효과와 편집 기술을 통해서 이미지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툴인 반면 일러스트레이터는 드로잉 위주의 기술이 특화되어서 표현이 되고요. 또한 이미지 처리 파일 형식 역시 차이가 있는데요. 포토샵은 이미지 처리를 비트맵 방식으로 파일 처리가 되고 일러스트레이터는 이미지 처리를 벡터 방식으로 파일 처리가 됩니다. 포토샵의 비트맵 방식은 개별적으로 색상값을 가지는 정사각형 픽셀 하나하나의 색채값을 설정해서 이미지를 구성하는 레스터화하는 방식을 말하고요. 레스터화된 이미지는 크기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 이미지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미지 크기가 증가될수록 픽셀 용량이 커져서 파일 용량이 매우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보는 이미지처럼 벡터 방식은 수학적 식으로 시작점과 끝점이 만나서 점, 직선, 곡선, 다각형 등으로 색상값을 표시하고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포토샵과 달리 아무리 확대를 해도 이미지가 선명하게 보이고 파일 용량 또한 포토샵에 비해서 작다는 점을 인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트맵 방식 포토샵은 이미지를 크게 확대하면 작은 사각 모양의 픽셀 하나하나가 눈에 더 보여지고요. 눈에 띄죠? 벡터 방식하고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간단히 말하면 포토샵의 비트맵 방식은 이미지의 수정, 편집, 효과의 그 기능이 충실하고 일러스트레이터 벡터 방식은 이미지를 그려낸다는 그 기능에 충실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토샵이 이전까지의 드로잉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이미지 보정 합성뿐 아니라 그리는 기능까지 더 추가적으로 기능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생각하는 시각화하는 콘텐츠 디자인의 대표 소프트웨어 강자로 봐도 더 이상 과언은 아니겠고요. 요즘 인터넷상에서 곧잘 눈에 띄는 여러 포토샵 배너, 카드 뉴스, 그리고 다양한 SNS 콘텐츠 이미지들, 프레젠테이션 활용 가능한 그래픽 아트웍과 다양한 배경 이미지들의 이미지 제작과 포토샵 활용성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영역 설정. 버전별로 작업 화면이 약간씩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작동 내용과 원리는 같기 때문에 함께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화면의 크기, 해상도 등을 사용자가 직접 세팅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CC 버전에서는 이렇게 상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템플릿이 있으면 직접 선택해서 사용해도 되지만
일단은 오른쪽에 있는 작업 영역 설정 패널을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은 가로, 세로, 해상도, 컬러 모드 이렇게 4가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작업 단위를 웹용에서는 픽셀을 주로 하고 인쇄용 작업물은 센티미터나 밀리미터 선택을 많이 하는데요. 화면 사이즈의 가로, 세로를 치수를 입력 설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웹용이라고 예를 들고 가로, 세로를 각각 1100에서 1000으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해상도라고 불리는 수치값을 웹에서는 72, 디스플레이용은 보통 모바일용도 72라고 하고 인쇄용일 때는 300 정도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미지 해상도가 높아지는데요. 디스플레이용으로 작업하실 때는 모니터나 핸드폰 화면 디스플레이는 굳이 70이라는 수치 이상을 하시면은 불필요하게 용량만 커지고 브라우저에서 로드할 때 이미지가 압축되면서 손상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작업물의 용도가 디스플레이용인지 인쇄용인지 잘 구분해서 그에 맞는 수치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설정할 부분이 바로 컬러 부분인데요. 저희는 2가지만 선택해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RGB 컬러와 CMYK 컬러인데요. 이 역시 작업 용도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RGB 컬러 모드는 빛을 통해 구현되는 색상책이고요. 모니터나 모바일 등 디스플레이용 작업 시 선택을 해주십니다. CMYK 컬러 모드는 잉크를 통해 구현되는 색상체계를 말합니다. 프린트용으로 작업 시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컬러 모드를 잘못 선택했을 시에 포토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한을 받거나 최종적으로 저장을 했을 때 색상이 왜곡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됩니다. 작업 용도에 맞게 잘 선택을 해주시고요. 저는 가로 세로 1100 픽셀 곱하기 1000 픽셀, 해상도는 72, 컬러 모드는 RGB 컬러 모드로 선택해서 작업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공삼 인터페이스 이야기. 작업 영역을 세팅해서 만들기를 누르면 포토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고요. 포토샵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인터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도화지처럼 생긴 부분을 캔버스라고 하고요. 가장 상위에 있는 여러 메뉴들을 모아놓은 메뉴바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왼쪽에 여러 기능들이 모아져 있는 툴바가 있고요. 그리고 툴바는 다양한 기능들의 옵션들을 조절할 수 있는 옵션 바가 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툴을 누르냐에 따라서 옵션 바 모양이 계속 바뀝니다. 오른쪽에 패널이 있고요. 한번 인터페이스들을 쭉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포토샵 툴바에 대해서 자주 쓰는 기능들 위주로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